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종목마다 들고 가야 될 기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매수 자금으로 운영해야겠다, 이런 플랜들을 다 짜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매매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잘못된 매매 습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나열을 하자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니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타인의 말을 듣고 종목을 매수한다. 주식 투자를 가장 처음 입문했을 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죠.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5만원이었는데 6월 중순에 96만원까지 약 20배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렇다 보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상위권을 차지했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뛰어들어서 매수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주변에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종목이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를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 지금 5만원 구간에서 어느 누구도 삼성중공업 우선주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거래량이 1000주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카타르 수주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0만원, 30만원을 돌파했을 때 이제서야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이 종목 지금 며칠째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상승하는 흐름만 포착을 해서 뛰어들게 되죠. 그렇다 보면 주가가 7부 능선 혹은 8부 능선까지 올라섰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 볼 확률은 더 적어지고 리스크를 떠안을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종목이 좋다, 그리고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수하는 결정권은 자신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종목을 너무 쉽게 갈아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종목을 쉽게 갈아타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단기 트레이닝 하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속적으로 종목을 갈아탄다면 한번 본인의 습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접근한 종목이 아닌데 종목을 자주 갈아탄다는 말은 지금 내가 매수한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종목을 지속적으로 갈아타는 이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교적 지루한 구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지만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으로 갈아타고, 또 내일이 되면 다른 섹터에서 시세가 나오겠죠. 다시 이제 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짧게 2-3% 수익 내고 매도하고,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반복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 중에서 높은 가격권에서 종목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지루하더라도 그 지루한 구간에 물량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시끄러워진다던가 섹터가 주목받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한 섹터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거든요. 순환매 장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순환매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언택트 관련주가 치고 나갔다면 다음 분기에는 반도체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분기에는 2차전지가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매수한 종목이 산업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지루하더라도 종목 교체보다는 꾸준히 들고 나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닥에서 사려고 집착한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코로나 때 최저점이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였는데 여기서 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닥이 오면 매수해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도 다시 2차 하락이 온다, 또 상승할 때마다 2차 하락이 온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 보니 매수 기회도 놓치고 결국 주가는 다시 코로나 직전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를 하실 때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가능성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종목을 매수할 때는 바닥을 찾기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더 유효한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매수 후 주가가 하락하면 너무 큰 부담을 가진다. 저는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험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카카오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14만원 아래까지 급락이 나왔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이 대외 변수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질은 변함이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하기보다는 홀딩을 했던가 추가 매수를 했었겠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내일 3% 떨어지고 내일 모레는 또 2% 떨어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계속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내리막 구간도 있고, 그리고 돌아서 가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많은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종목에 아무리 이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없거든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출렁이면서 움직일 수는 있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보유한 종목이 펀더멘탈이 변함이 없고 시장성이 커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면 그 중간에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이즈, 소음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들고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급등주만 찾아다닌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를 찾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은 매매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죠. 코리아나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이 종목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급등주를 찾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주식시장은 최고 하루에 30%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리고 2,000개의 기업 중에서 매일 상한가가 나오는 기업이 하나 이상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큰 상승이 나오는 기업을 쫓아다니게 되고, 이러한 종목들이 하루에 내는 수익을 볼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처럼 꾸준하게 2%, 3% 이런 등락폭은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상한가 근처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다음날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많이들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이틀 동안 크게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시장은 급등주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이 종목이 시끄럽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구간,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종목이라는 것은 눌림목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타점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고점에서 매수하다 보면 물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매매 전략이 부족하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매매 전략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국콜마홀딩스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개인들이 종목을 투자할 때 일회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21,550원이죠. 그럼 21,550원에 오늘 매수해서 주식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투자와 동시에 전략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적금처럼 투자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나만의 매매 전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국콜마홀딩스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평단가가 약 25,000원 정도 됐어요. 한 이쯤에 매수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13,000원까지 내려갔죠.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콜마홀딩스가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죠. 그리고 한국콜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국 시진핑의 국내 방안, 이런 복합적인 재료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5,000원에서 13,000원까지 떨어졌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고 제가 추가 매수를 했죠. 약 18,000원 구간에서 이 구간쯤이었을 거예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일회성 매매를 해서는 우리가 승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0만원을 한 종목에 일회성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분할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250만원씩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4번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25,000원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할 때는 18,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매수 평단가는 상당히 낮아지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물타기하고는 달라요.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1,000만원이라면 이 1,000만원을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의도치 않게 나의 운영자금 이상의 돈을 끌어와서 주가의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 물타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이미 투자할 자금이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금액에서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최초로 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아무리 이 기업의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외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할 때 내가 투자하려던 자금의 전체가 아닌 일부 자금으로 먼저 매수를 하고 주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자는 거죠. 저는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올 1월 달에 매수를 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 주가의 흐름을 지켜본 뒤에 두 번째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죠. 솔직히 이렇게 하락할 때 아무리 종목이 좋고 아무리 종목의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무서움을 안 느끼는 개인들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펀더멘탈이 변함이 없다면 주가는 항상 회귀한다, 이게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두 번째 매수를 했던 것이고, 아직 세 번째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매수할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매매 전략을 짜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에서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투자하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 방향성을 본 뒤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종목이 조정 구간이 없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업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상승 타이밍에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 경우에 나머지 자금으로 다시 매수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그 경우에는 매수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수익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일부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손실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적 고가권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여러분들의 운영자금 1,000만원을 모두 투자하였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자금만 일회성을 먼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두 번째 매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매수 타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
내가 가진 운영 자금의 일부분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외에 두 번째 자금은 주가의 흐름을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해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손실 구간에서는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걸 느꼈었고 내가 매수하는 전략이 잘못되었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조금 바꿨더니 수익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손실이 줄어들므로써 내가 주식시장에서 더욱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매매 전략들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 구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 맞지 않게 우산 잘 챙기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